아들과 며느리가 미국 여행에서 돌아와서 선물을 주더군요. 시어머니, 미국에서 유명한 사탕이에요. 사탕 한 봉지였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웠어요. 하지만 나중에 가족 모임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죠. 우리 딸이 미국에서 사온 명품 가방이에요. 정말 비싸 보이죠? 사돈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똑같은 미국 여행에서 친정에는 명품 가방을, 저에게는 사탕 한 봉지를 준 거였습니다. 며느리가 당황하며 얘기를 돌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동안 쌓인 서운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무료로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김명희입니다. 올해로 69이 되었어요. 아들 영수와 며느리 수지는 결혼 후 따로 살고 있고 딸도 결혼해서 독립했습니다. 저는 혼자 살면서 가끔 자식들과 만나곤 해요. 며느리 수지는 겉으로는 예의 바른 편이에요. 하지만 가끔 제가 눈치채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친정과 시댁을 다르게 대하는 경우가 있더군요. 그럴 때마다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와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아들 부부가 미국 여행을 다녀왔어요. 신혼여행은 아니고 그냥 휴가차 다녀온 거였죠. 일주일 정도 다녀왔는데 돌아온 다음 날 저녁에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여행 가방을 들고 들어오는 모습이 피곤해 보였어요. 영수가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뉴욕도 가고 라스베이거스도 갔다고 했습니다. 사진도 많이 찍어왔더군요. 보니까 정말 즐거운 여행이었던 것 같았어요. 둘 다 얼굴이 햇볕에 그을려서 건강해 보였습니다. 수지도 신이 나서 여행 얘기를 했습니다. 쇼핑도 많이 했다고 하더군요. 면세점에서 이것저것 샀다면서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포장지가 여러 개 나왔는데 분명히 선물 드린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 이거 드릴게요. 수지가 제게 건넨 건 사탕 한 봉지였습니다. 포장지에 영어로 뭔가 써져 있더군요. 아마 미국 브랜드인 것 같았어요. 생각보다 작은 봉지였지만 멀리 여행 가서 저를 생각해준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수지가 미국에서 유명한 사탕이라며 맛있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고마워했습니다. 멀리 가서도 저를 생각해주다니 며느리가 참 착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작은 정성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사탕을 받아들고 포장지를 자세히 봤어요. 화려한 색깔로 포장되어 있었고 미국 회사 로고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현지에서 사온 거였죠. 며느리가 저를 위해 특별히 골라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마음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사탕을 하나 먹어봤어요. 달콤하고 맛있더군요. 역시 미국 것은 다르구나 싶었습니다. 며느리가 이런 좋은 걸 사다 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커피와 함께 먹으니까 더 맛있었습니다. 잠자리에 들면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챙겨주는 마음이 고마웠거든요. 비록 사탕 한 봉지였지만 그 마음이 소중하다고 생각했어요. 멀리 미국까지 가서도 저를 잊지 않았다는 게 감동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사탕을 하나 먹었습니다. 아침 커피와 함께 먹으니까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런 작은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며느리의 마음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며칠 동안 저는 평소처럼 혼자 지내면서 그 사탕을 아껴 먹었습니다. 하루에 하나씩만 먹으면서 며느리의 마음을 생각했어요. 멀리 여행 갔다 와서도 저를 잊지 않고 선물을 사다 준 게 정말 고마웠거든요. 이런 정성이 가족의 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영수도 여행 얘기를 자주 들려줬어요.
미국 음식도 맛있었고 볼거리도 많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자유의 여신상을 봤을 때가 가장 감동적이었다고 하더군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저도 데려가고 싶다고 했어요. 물론 농담이겠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사탕을 먹을 때마다 며느리의 착한 마음을 생각했어요. 이런 작은 정성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죠. 하지만 곧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더군요. 일주일 후 큰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제 생신도 아니고 특별한 날도 아니었는데 수지가 양가 부모님들과 함께 식사하자고 제안한 거예요.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이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찬성했습니다. 가족들이 자주 만나는 게 좋은 일이니까요. 식당은 수지가 예약했어요. 꽤 괜찮은 곳이더군요. 분위기도 좋고 음식도 맛있다고 소문난 곳이었습니다. 저와 영수까지 해서 우리 가족이 먼저 도착했어요. 잠깐 후에 수지의 부모님도 오셨습니다. 수지 어머니는 정말 기분이 좋아 보이셨어요. 새 옷을 입고 화장도 진하게 하고 오셨더군요. 수지 아버지도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으셨고요. 뭔가 특별한 일이 있나 싶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들떠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음식을 주문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수지 어머니가 딸 자랑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미국 여행 잘 다녀왔다면서 사진도 보여주시더군요. 정말 행복해 보이는 사진들이었어요. 수지와 영수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수지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며 가방을 꺼내 보이셨습니다.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하게 보이는 가방이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가방이었어요. 가죽도 부드러워 보이고 금속 장식도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디자인도 세련되고 고급스러웠어요. 제가 봐도 상당히 비싸 보이는 가방이었어요. 이것 좀 보세요. 우리 딸이 이번에 미국에서 사다 준 거예요. 수지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지가 저에게 준 건 사탕 한 봉지였는데 친정어머니에게는 이런 비싼 명품 가방을 사다 준 거였어요. 같은 미국 여행에서 말이죠. 이 차이가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표정이 굳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물론 친정어머니께 효도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차이가 날 줄은 몰랐습니다. 사탕 한 봉지와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라니요. 같은 여행에서 이런 극명한 차이가 날 수 있나 싶었어요. 수지가 갑자기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말을 돌리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명품을 안 좋아하신다고, 실용적인 걸 좋아하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말을 들으니까 더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언제 제가 명품을 안 좋아한다고 했나요? 그냥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말 같았어요. 수지가 덧붙여서 시어머니께서 사탕을 좋아하신다고 들었다고 했지만 저는 별로 사탕을 좋아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며느리가 사다 준 거라서 고맙게 받은 것뿐이었습니다. 이런 핑계를 대는 것도 서운했어요. 식사 내내 저는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물론 겉으로는 티 내지 않으려고 했지만 속으로는 서운함이 계속 커져갔습니다. 똑같은 여행에서 이렇게 차별을 둘 수가 있나 싶었어요. 가족 모임인데 이렇게 기분이 상할 줄은 몰랐습니다. 수지 어머니는 계속 가방 자랑을 하셨어요. 딸이 얼마나 효성스러운지 이런 비싼 걸 사다 준다면서요. 듣고 있으니까 더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저도 며느리로부터 이런 대우를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도 그 생각만 했어요. 며느리가 저를 이렇게 차별 대우할 줄은 몰랐습니다. 사탕 한 봉지도 고마워했던 제가 바보 같았어요.
정말 순진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자꾸 오늘 있었던 일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수지 어머니가 자랑하던 그 비싸고 아름다운 명품 가방과 제가 받은 작은 사탕 한 봉지가 계속 비교되었어요. 이 극명한 차이를 생각하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혼자 집에서 기분이 나빴습니다. 수지가 전화로 어제 식사 자리가 어땠냐고 물어봤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셨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대답하기가 싫었어요.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냥 좋았다고 짧게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하루 종일 그 일만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수지가 저에게 했던 다른 행동들도 떠올랐어요. 생각해보니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평소에도 친정과 시댁을 다르게 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제야 그런 패턴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어요. 명절 때도 그랬어요. 친정에는 비싼 고기를 사가지고 가면서 시댁에는 그냥 평범한 샴푸 같은 선물 세트들만 가져왔었죠. 그때도 서운했지만 그냥 넘어갔었는데 이번 일로 모든 게 떠올랐어요. 패턴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생일 선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지 어머니 생신에는 꽃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비싼 선물을 드리면서 제 생일에는 그냥 축하한다는 말과 케이크 정도였어요. 그것도 고마워했던 제가 정말 바보 같았습니다. 이런 차별이 계속되고 있었던 거였어요. 오후에 혼자 앉아서 생각을 정리해봤어요. 이대로 넘어가기에는 너무 서운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따지거나 화를 낼 수는 없었어요. 그러면 가정불화만 생길 뿐이니까요. 하지만 이런 차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수지에게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말로 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았거든요. 직접 경험해봐야 차별당하는 기분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속으로 중얼거리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수지가 저에게 한 것처럼 저도 똑같이 해보기로 한 거죠. 그래야 수지가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런 교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마침 다음 주에 친구들과 바다 여행을 갈 예정이었어요. 부산 쪽으로 며칠 다녀올 계획이었습니다. 거기서 선물을 사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번이 기회였습니다. 계획은 이랬습니다. 제 딸에게는 좋은 선물을 사다 주고 수지에게는 사탕 한 봉지나 그 비슷한 걸 주는 거예요. 수지가 저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말이죠.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서 차별당하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려고 했어요. 물론 며느리와 딸을 차별하는 게 옳은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수지에게 교훈을 주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이 어떤 기분인지 직접 느껴봐야 할 것 같았거든요. 말로만 하면 잘 모르니까 몸소 체험하게 해주는 거였어요. 그날 저녁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랜만에 안부를 묻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딸은 항상 저를 챙겨주는 편이에요. 며느리와는 확실히 다르죠. 혼자 사는 제 걱정을 많이 해주고 자주 안부를 묻곤 해요. 딸이 다음 주에 여행 간다고 했다며 조심히 다녀오라고 걱정해줬어요. 그리고 건강하게 다녀오는 게 최고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딸과 수지를 비교하니까 더 확실해졌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수지에게 똑같이 해줘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획을 세웠어요. 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일주일 후 친구들과 부산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김말순, 이영자,
박점순 할머니와 함께하는 일정이었어요. 오랜만에 바다를 보러 가는 거라서 정말 기대가 되었습니다. 날씨도 좋았고 친구들도 모두 건강해서 즐거운 여행이 될 것 같았어요. 부산에 도착해서 바다를 보니까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파란 바다와 시원한 바람이 정말 좋았습니다. 친구들도 모두 좋아했어요. 오랜만에 이런 넓은 바다를 보니까 마음도 시원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의 답답함이 다 날아가는 기분이었어요. 첫날은 해운대 해수욕장을 구경하고 둘째 날은 감천문화마을도 갔다 왔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더군요. 사진도 많이 찍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어요. 부산의 대표 음식들을 골고루 맛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하니까 더 즐거웠어요. 여행 둘째 날 오후에 쇼핑을 했습니다. 서면 지하상가에 가서 이것저것 구경했어요. 제가 특별히 찾은 건 선물이었습니다. 미리 계획한 대로 2가지 다른 수준의 선물을 사야 했거든요. 먼저 딸을 위한 선물을 샀어요. 명품 브랜드 스카프를 하나 골랐습니다. 디자인이 정말 예쁘고 평소에도 하고 다닐 것 같았어요. 가격이 꽤 나가는 편이었지만 딸을 생각하니까 아깝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스타일이라고 하더군요. 실크 스카프여서 부드러웠고 색깔도 딸이 좋아할 만한 색이었어요. 포장도 예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지를 위한 선물을 골라야 했어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사탕이나 과자를 사려고 했는데 막상 사러 가니까 마음이 복잡하더군요. 아무래도 며느리인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수지가 저에게 했던 일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다시 굳어졌어요. 이번만큼은 똑같이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차별당하는 기분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교훈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산 특산품 파는 곳에서 작은 과자 한 상자를 샀어요. 부산에서 유명하다는 과자였습니다. 포장도 예쁘게 되어 있고 나름 특산품이니까 의미는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가격은 정말 저렴했습니다. 딸에게 산 스카프와 비교하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스카프는 몇십만 원 했는데 과자는 몇천 원밖에 안 했거든요. 수지가 저에게 한 것과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이 극명한 차이를 보니까 제 계획이 확실해졌습니다. 친구들이 제가 선물을 사는 걸 보고 물어봤어요. 딸하고 며느리 줄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게 누구의 선물인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아직 계획을 실행하기 전이니까요. 셋째 날에는 자갈치 시장도 구경하고 용두산 공원도 다녀왔어요. 정말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함께 여행하니까 기분이 상쾌했어요. 일상의 스트레스도 다 잊을 수 있었습니다. 바다 냄새와 갈매기 소리가 정말 좋았어요. 여행 마지막 날 저녁에 호텔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제 계획을 살짝 털어놓았어요. 사실 며느리가 미국 여행 갔다 와서 저한테만 사탕 한 봉지 주고 친정어머니한테는 명품 가방 사줬다고 했어요. 친구들이 깜짝 놀라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분개했어요. 이번에는 제가 똑같이 해줄 거라고 딸한테는 좋은 스카프를 사주고 며느리한테는 과자 한 상자만 줄 거라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제 계획을 듣고는 잘한다고 응원해줬어요. 며느리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할 기회가 될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야 정신을 차리지. 시어머니를 그렇게 차별하면 안 되는 거라고 말순 할머니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다른 할머니들도 모두 제 편을 들어줬어요. 영자 할머니는 자신도 며느리 때문에 비슷한 일을 겪었다며 공감해줬습니다. 점순 할머니도 요즘 며느리들은 정말 철이 없다고 한숨을 쉬었어요.
부산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싶기도 했지만 수지에게 교훈을 주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말로만 하면 절대 모르니까 직접 경험하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선물들을 정리했어요. 딸을 위한 예쁜 스카프와 수지를 위한 작은 과자 상자. 정말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수지가 이걸 받으면 어떤 기분일까 궁금했어요. 아마 제가 사탕 한 봉지 받았을 때와 똑같은 기분일 거예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곧 있을 일을 상상해 봤습니다. 가족들을 다 불러서 선물을 나눠주는 거예요. 수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정말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이번 계획이 성공하길 바랐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수지에게 교훈을 줄 생각에 속이 시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니까 끝까지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부산 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가족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여행 잘 다녀왔으니까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하자고 했어요. 선물도 나눠주고 여행 얘기도 들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제 집에서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를 만드는 게 자연스러웠어요. 수지가 친절하게 자신들이 식사 준비를 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직접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여행 다녀온 기념으로 제 집에서 직접 음식을 해서 대접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제가 주도권을 잡아야 했어요. 다음 날 저녁 6시로 약속을 잡았어요. 영수와 수지, 그리고 제 딸까지 다 같이 모이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다 모이는 자리라서 준비도 정성껏 했어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음식은 평소 가족들이 좋아하는 것들로 준비했습니다. 갈비찜도 만들고 나물도 여러 가지 무쳤어요. 부산에서 사온 멸치로 국도 끓였습니다. 정성껏 준비하니까 상이 가득했어요. 가족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후 5시쯤 딸이 먼저 왔습니다. 회사에서 일찍 나왔다고 하더군요. 저를 도와서 음식 준비를 마저 했어요. 딸과 함께 주방에서 일하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역시 자식은 자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딸이 부산 여행이 어땠냐며 관심을 보였어요.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바다 사진,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많았어요. 딸이 사진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좋아 보인다며 바다가 이렇게 예쁘다고 했어요. 저도 다시 보니까 정말 좋은 추억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한 시간들이 소중했어요. 이런 여행을 더 자주 다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시가 되자 영수와 수지가 도착했어요. 수지는 과일을 하나 사가지고 왔더군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쓴 것 같았어요. 아마 제가 여행 다녀온 기념이라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수지가 웃으며 여행 잘 다녀왔냐고, 정말 맛있는 냄새가 난다고 인사했습니다. 저도 웃으며 답했지만 속으로는 오늘 계획이 떠올랐어요. 드디어 실행할 때가 온 거였습니다. 모두 둘러앉아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여행 얘기를 하며 즐겁게 밥을 먹었어요. 딸과 영수가 부산 음식이 어땠는지, 어디가 제일 좋았는지 물어봤습니다. 가족들이 관심을 보여줘서 기분이 좋았어요. 해운대 바다가 정말 좋았다고, 친구들과 함께 산책하는데 바람이 시원했다고 여행 얘기를 들려줬어요. 모두들 재미있어 했습니다. 특히 감천문화마을 얘기를 할 때는 다들 신기해했어요. 사진도 보여주면서 설명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후식으로 과일을 먹으면서 저는 선물 이야기를 꺼냈어요. 여행 가서 선물도 사왔다면서
잠깐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모두들 기대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드디어 제 계획을 실행할 시간이 온 거였습니다. 방으로 가서 미리 준비해둔 선물들을 가져왔어요. 딸을 위한 예쁜 스카프와 수지를 위한 작은 과자 상자였습니다. 선물을 나눠줄 준비를 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수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정말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지 궁금했어요. 이 순간을 위해 일주일 동안 준비했던 거였습니다. 먼저 딸에게 스카프를 건넸어요. 부산에서 샀는데 내가 좋아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딸이 스카프를 받아보더니 정말 기뻐했어요. 정말 예쁘다며 자신이 원하던 스타일이라고 고마워했습니다. 딸이 스카프를 보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역시 좋은 선물을 고른 것 같았습니다. 딸의 환한 웃음을 보니까 뿌듯했어요. 그 다음에 수지에게 작은 과자 상자를 건넸어요. 부산 특산품이라며 씨앗 과자인데 맛있다고 하더라고 말했습니다. 수지가 과자 상자를 받아들더니 잠깐 멈칫했어요. 딸이 받은 스카프와 자신이 받은 과자 상자를 번갈아 보더군요.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났거든요. 수지의 표정에 당황스러움이 스쳤습니다. 분명히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선물을 나눠준 후 분위기가 조금 이상해졌어요. 딸은 여전히 스카프를 좋아하며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수지는 말이 없었습니다. 계속 과자 상자를 만지작거리면서 생각에 잠긴 것 같았어요. 확실히 뭔가 깨달은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수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왜 수지가 이상하게 행동하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수지에게 몸이 안 좋냐고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수지는 괜찮다고 고개만 저었어요. 하지만 수지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깨달은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제 계획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차별당하는 기분을 느끼고 있는 거였어요. 저는 일부러 평범하게 행동했습니다. 차를 끓여서 나눠주고 과일도 더 깎아줬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이런 자연스러운 행동이 수지에게 더 큰 충격을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수지에게 과자는 어떠냐고, 맛있냐고 일부러 물어봤어요. 수지가 깜짝 놀라며 맛있다고 대답했지만 아직 뜯어보지도 않은 상태였어요. 그냥 대답만 한 거였습니다. 마음이 복잡해서 보였어요. 딸이 정말 마음에 든다며 스카프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면서 수지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수지의 마음이 어떨지 뻔히 알 수 있었어요. 이렇게 다른 대우를 받으니까 서운할 거예요. 제가 미국 사탕을 받았을 때와 똑같은 기분일 거입니다. 드디어 차별당하는 기분을 알게 된 거죠. 한참 후에 수지가 조심스럽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했어요. 자리를 뜨자 영수가 의아해했습니다. 수지가 왜 저러는지 오늘 좀 이상하다고 중얼거렸어요. 딸도 고개를 갸우뚱하며 수지 언니가 무슨 고민이라도 있나 물어봤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계획이 성공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수지가 드디어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기 시작한 것 같았거든요. 수지가 화장실에서 나와서도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가끔씩 제 눈치를 살피는 것 같았지만 직접 말을 하지는 못하겠는 것 같았어요. 아마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모임이 끝나갈 무렵 수지가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혹시 자신이 실수한 게 있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드디어 깨달은 것 같았어요. 제가 일부러 모르는 척하며 무슨 실수냐고 물어봤습니다. 수지가 더듬거리며 그냥 자신이 모르게 시어머니 기분을 상하게 한 일이 있을까 해서라고 말했어요. 이제 자신이 왜 과자 한 상자만 받았는지
알 것 같다는 표정이었어요. 확실히 깨달음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모르는 척 했어요. 수지가 스스로 깨닫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직접 말해주는 것보다 스스로 알아차리는 게 더 교육적 효과가 클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영수와 수지가 집으로 돌아간 후 딸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수지 언니가 뭔가 이상했는데 왜 그런 거냐고 했습니다. 딸도 뭔가 느낀 게 있는 것 같았어요. 그냥 피곤한가 보다고 간단히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아직은 딸에게까지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수지와 저 사이의 문제였거든요. 딸이 알게 되면 가족 관계가 더 복잡해질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해 봤어요. 수지가 정말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할까요? 아니면 그냥 화만 내고 말까요? 내일부터 수지가 어떻게 나올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수지도 차별받는 기분이 어떤 건지 이제 알게 되었다는 거였어요. 그것만으로도 제 계획은 성공한 셈이었습니다. 말로만 하면 절대 모르니까 직접 경험하게 해준 게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며칠 동안 수지가 어떻게 지내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따로 살고 있으니까 직접 볼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제 계획이 효과를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수를 통해 들은 바로는 수지가 평소보다 조용하다고 하더군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영수는 수지의 변화를 잘 모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수지의 마음이 어떨지 뻔히 알 수 있었어요. 자신이 했던 행동을 되돌아보며 괴로워하고 있을 거였습니다. 며느리도 사람인지라 양심이 있을 테니까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오후 수지가 제 집으로 찾아왔어요. 평소에는 미리 연락을 하고 오는 편인데 그날은 갑자기 왔습니다. 표정을 보니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러 온 것 같았어요. 시간 있을 때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드디어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수지가 소파에 앉더니 한참 동안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 같았습니다. 손을 비비적거리며 불안해 보이더군요. 갑자기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사과했어요. 저는 무슨 일로 사과하는 건지 물어봤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무슨 일로 사과하는 거냐고 일부러 모르는 척했어요. 미국 여행 때 일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수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로 미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거였어요. 시어머니께는 사탕 한 봉지만 드리고 친정엄마에게는 비싼 가방을 사드렸다면서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되셨을지 이제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수지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말했어요. 부산 여행 선물 받고 나서야 알았다며 차별받는 기분이 어떤 건지 이제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로 반성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수지가 스스로 깨달았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제 계획이 성공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놨어요. 그때 정말 서운했다고, 똑같은 여행에서 이렇게 차이를 둘 줄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수지가 더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하다며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됐다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물어보자 힘들게 대답했어요. 친정엄마가 워낙 명품을 좋아하셔서 그랬고, 시어머니는 실용적인 걸 좋아하신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핑계였다며 결국 자신이 차별한 거라고 인정했어요. 이런 솔직한 고백을 듣고 저는 그 진심이 고마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며 다시 사과했어요. 진심이 담긴 사과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도 똑같은 명품 가방을 사드리고 싶다고 제안했어요. 자신이 친정엄마께 산 거랑 똑같은 걸로 말이에요. 수지가 이렇게 제안했을 때 저는 조금 놀랐어요. 정말로 반성하고 있다는 증거였거든요. 그럴 필요는 없다고 거절했지만 수지가 고집했어요. 자신이 꼭 해드려야 할 일이라며 그래야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수지의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정말로 자신의 잘못을 만회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 수지는 집으로 돌아갔지만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수지와 이렇게 진솔한 대화를 나눈 건 처음이었어요. 평소에는 그냥 거칠게 인사만 하고 지냈는데 이번 일로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도 이런 솔직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앞으로는 친정과 시댁을 차별하지 않겠다며 다시 한번 사과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이제 됐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앞으로만 조심하면 된다고 말했어요.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더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이런 솔직한 대화가 가족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드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비록 따로 살고 있지만 마음만은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수지와 대화를 나눈 다음 날, 저는 혼자 앉아서 이번 일을 정리해 봤어요. 수지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도 많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었어요. 제가 진짜로 준비한 선물을 줄 시간이 온 거였습니다. 사실 저는 부산 여행 때 수지를 위한 선물도 미리 준비해뒀거든요. 딸 것과 똑같은 예쁜 스카프를 하나 더 샀었어요. 처음부터 수지에게도 좋은 선물을 줄 생각이었습니다. 단지 교훈을 주기 위해 과자를 먼저 준 거였어요. 제가 과자만 준 건 수지에게 차별당하는 기분이 어떤 건지 직접 느껴보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말로만 하면 절대 모르니까 몸소 체험하게 해주려고 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했어요. 주말이 되자 수지가 정말로 백화점에 가서 가방을 사왔어요. 제법 비싸 보이는 좋은 가방이었습니다. 제 집으로 직접 가져와서 마음에 드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수지를 보니 정말 미안해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예쁘다고 고맙다고 대답했더니 수지가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죄송했다며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다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만하라고 했어요. 너무 미안해하지 말라고 달랬습니다. 그리고는 방으로 가서 미리 준비해둔 진짜 선물을 가져왔어요. 사실은 처음부터 수지를 위한 선물도 준비해뒀다며 숨겨뒀던 가방을 꺼내 보였습니다. 수지가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봤어요. 이것도 부산에서 처음부터 딸 것과 똑같이 2개를 샀었다고 설명했어요. 수지가 눈이 커지며 그럼 왜 과자만 줬냐고 물어봤습니다. 수지가 차별하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랬다고 대답했어요. 한 번은 당해봐야 안다면서 제 의도를 설명했더니 수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 죄송하다며 자신이 얼마나 바보였는지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알겠으면 됐다고,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고 타일렀어요. 사람은 누구나 똑같이 대접받고 싶어 한다고, 친정이든 시댁이든 차별하면 안 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음이 상하는 거라고 말하니까 수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정말 깨달았다며 차별받는 기분이 이렇게 서운한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로 화를 내는 것보다 직접 깨우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그래야 진짜 반성을 하는 거니까요. 앞으로는 정말 조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약속이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영수도 나중에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그런 계획을 세우셨다며
정말 대단하다고 감탄했습니다. 가족들 모두 제 지혜를 인정해줬어요. 특히 딸은 정말 감탄하며 똑똑하다고, 이런 식으로 교훈을 주다니 대단하다고 칭찬해줬습니다. 그 후로 수지는 정말 달라졌어요. 저를 찾아오는 횟수도 늘어났고, 친정과 시댁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대했습니다. 명절 선물도 똑같이 준비하고 생일 선물도 신경 써서 골라줬어요. 정말 많이 변한 게 눈에 보였습니다. 가끔 수지가 말하곤 했어요. 그때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으면 계속 모르고 살았을 거라고요. 저는 그런 수지가 기특했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화목한 가족이 되었어요. 서로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대하니까 모두가 기분이 좋았습니다. 가족 모임도 더 자주 하게 되었고 분위기도 훨씬 따뜻해졌어요. 가끔 친구들에게 이 얘기를 해주면 모두들 감탄해요. 정말 지혜롭다며 그렇게 해야 깨닫는다고 칭찬해 줍니다. 친구들도 제 방법을 본받아야겠다고 하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화를 내거나 직접 따지지 않고 이런 식으로 교훈을 준 게 정말 잘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수지도 진심으로 반성했고 우리 가족 관계도 더 좋아졌거든요. 갈등 대신 성장의 기회가 된 거였어요. 요즘은 수지가 먼저 나서서 가족 모임을 제안하기도 해요. 그리고 항상 모든 가족을 똑같이 대합니다. 정말 많이 달라진 거죠. 저를 대하는 태도도 훨씬 정중하고 따뜻해졌어요. 혼자 사는 제 걱정도 많이 해주고 자주 안부를 묻곤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저도 깨달은 게 있어요. 때로는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몸소 보여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거였습니다. 사람은 직접 경험해야 진짜로 깨닫는 거더군요. 이론보다는 체험이 더 강력한 교육 수단인 것 같아요. 가족 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 무조건 화를 내거나 따지는 것보다는 지혜롭게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상대방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진정한 해결책인 것 같습니다. 가끔 수지가 그때 일을 떠올리며 정말 부끄럽다고 말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하고 자책하기도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제 다 지나간 일이라고 앞으로만 잘하면 된다고 위로해 줍니다. 이런 작은 지혜가 가족의 화목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이번 일로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결국 서로를 성장시켜주는 소중한 존재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